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윤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개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운영체제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를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C라는 언어와 파이썬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언어의 특징. 이 파이썬 언어는 1991년에 귀도반 로썸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1991년이면 그래도 꽤 오래됐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더 크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썬 언어는 플랫폼의 독립적이다. 그 다음 인터프리터 언어이다. 자, 이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뜻은 우리가 컴파일을 하는 방법, 그렇죠? 컴파일러란 우리가 사람의 언어,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컴파일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사용해 보셨다면 C 언어처럼 모든 소스 코드를 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고 코딩한 것을 바로 한 번에 컴파일러에게 넘겨서 실행시키는 방법을 컴파일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프리터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 더하기 20 하고 엔터를 쳤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바로 라인별로 보여주는 형태의 그 컴파일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여러분들 실행 화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지향 언어이다. 객체지향의 특징을 여기에선 수용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객체지향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적 타이핑 언어라는 요 특징이 정말 편리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타이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징이 나오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9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각광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AI라고 하는 이 기술이 이 AI 기술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그런 그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많은 빅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들이 많아지면서 이 프로그래밍, AI 프로그래밍도 이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 언어의 특징은 AI 프로그래밍을 위한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이 파이썬 언어로 제공되고 있어서 최근에 더 이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파이썬 언어는 처음에 이 C라는 언어로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운영체제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각각의 연도별로 이렇게 조금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 밑에는 운영체제라고 해서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드웨어라는 장치와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가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뭔가 운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깔아줘야 하는데 이런 운영체제는 그러한 운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69년 정도에 유닉스라고 하는 서버에 들어가는 멀티 유저를 지원하는 특징을 가진 이 유닉스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C라는 언어가 이 언어를 개발하면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새롭게 개발하면서 만들어졌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 C 언어의 발전부터 해서요, 약 한 10년 정도 후에 C++라고 하는 언어가 이제 표준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C++ 언어는 C 언어에서 사용했던 장점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객체지향의 특징인 이네리턴스, 상속이라든지 또 폴리모피즘, 다형성이라는 특징을 문법적으로 수용을 해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91년도에 파이썬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바 91년, 보통 자바는 91년, 2년에서 요 정도 95년 요때 이제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 자바라는 언어가 요 시기가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넷이 한참 시작되고 발전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바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 앱 인벤터 엔트리는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아니면 일반 개발자들이 좀 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재미있게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파이썬에서, 파이썬 저 뒷부분에서 우리가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이 텐서플로우는 파이썬에서 AI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라이블러리, 오픈소스 라이블러리 개발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정리해 놓았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유닉스부터 도스, 윈도우, 애플,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 이러한 형태로 OS가 발전을 했죠. 그래서 보통 파이썬 개발 환경은 파이썬과 리눅스라고 하는, 리눅스도 멀티 유저를 지원하는 이런 환경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닉스가 올라가는 머신은 좀 더 서버급이고 비싸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리눅스는 개인 PC가 발전을 하면서, 이 하드웨어가 발전을 하면서 개인 PC에도 멀티 유저를 지원하는 서버 형태의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리눅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시작돼서 오픈소스로 시작돼서 이렇게 많이 개발된 그런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고, 내가 어느 시기에서 만들어져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지금 공부하는구나 라는 그런 개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구조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들이 공부해야 한다니까, 아니면 코딩이 중요하다라니까, 어디서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는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프로그램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자료를 이렇게 데이터 한 개, 두 개 따로따로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데이터 한 줄로, 그 다음 행과 열로, 행렬 처리처럼 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렇게 파일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성적 처리를 위해서 여기 하나씩 넣어서 입력하고, 얘네들을 더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 얘를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순서, 절차를 의미하죠. 근데 보니까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하고 출력하고, 데이터 2를 입력하고 처리하고 출력하고, 뭔가 순서에 맞기는 하는데 입력 처리 출력이 너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형태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결된 결과가 이렇게 더한 자료값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아웃풋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죠.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팅 사고력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모듈화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모듈화라고 하는 건 복잡한 문제들을 이렇게 단위별로 묶어서 이렇게 자동화시키는 것, 일반화시키는 것에 아주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앞에서 입력, 처리, 출력이 반복이 되었는데, 이 입력, 처리, 출력을 입력은 입력끼리, 데이터 처리는 처리끼리, 출력은 출력끼리 이렇게 좀 기능별로 나눠서 처리하면 어떨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큰 문제를 기능별 작은 단위로 나눈 것을 보통 우리가 모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듈화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위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런 문자를 찍고 싶어요. 자, 찍고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C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C 언어인데요. 자, C 언어는 자, 샵 include stdio.h 그렇죠? 이게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실 텐데 입력과 출력에 해당되는 기능이 필요하면 표준 IO 입력과 출력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 함수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요. 그러니 내 소스 코드에 include 포함시켜 주세요 라는 그 정도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앞에서 잠깐 모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위들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C 언어에서는 이것을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머리 부분과 함수의 몸체가 있는데 이것도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떠세요? 헬로 월드, 그쵸? 헬로 월드를 밖에다가 그쵸? 모니터에 찍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네요. 자, 그럼 이거는 알겠는데 앞에 프린트, 프린트를 해주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예, 프린트를 도와주는 함수, 어떤 단위입니다. 우리가 이 프린트를 해라, 컴퓨터에게 프린트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세세하게 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코딩 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쌍따옴표 안에 여러분들이 나열하고자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여기다 적어주세요. 이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턴 제로, 뭘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하네요. 여기에서는 이 제로가 인트형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의 앞에 있는 인트는 리턴 다음에 나와 있는 요 숫자가 인트형이면 인트, 더블이면 더블 이렇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요것만 봐도 좀 복잡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가 컴퓨터공학 입문에서는 요거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빨리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일단 C는 아까 72년도에 만들어진 언어였고요. 그 다음에 10년 정도 후에 C++가 등장합니다. 근데 봤더니 include도 비슷하죠? 그리고 IO 스트림이라는 이름으로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include라는 거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int main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스 안에 봤더니 hello world가 있습니다. hello world가 있는데 여기는 std하고 cout std, endl이라고 하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런 명령들도 있네요. 근데 딱 느낌적으로 프린트라고 하는 밖으로 뭔가를 출력해라 라는 단어가 cout, 그쵸? 콘솔 아웃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cout을 쓰시고 쌍따옴표 안에 hello world를 적으시면 다음처럼 헬로 월드가 밖에 찍히게 됩니다. 이건 C++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이 문법이 간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이썬으로 찍어볼까요? 네, 파이썬은요 프린트 가로에 헬로 월드 하고 끝나네요. 그렇죠? 우리는 앞에서 백슬러시 n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한 줄 밑으로 찍어주세요 라는 특수기호입니다. 그리고 endl도 마찬가지로 한 줄 내려주세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C나 C++는 한 줄을 밑으로 찍는다, 밑으로 내려온다도 다 명령어로 적어줘야 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그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죠? 세미콜론도 없네요. 좀 간결해졌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 컴파일러를 이 C가 만들었다라는 게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C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C 수업이 아니라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는요, C 언어에서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데 C 언어에서는 이것을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모듈을 그쵸,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C 언어에서 국한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내가 더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더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를 단위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직접 불러서 A와 B에 있는 값을 넘기고 여기서 더해서 더한 결과값을 갖고 와서 썸에 넣겠어요.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구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C 언어는요, 우리가 보통은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 필요할 때 펑션을 호출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이썬은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객체지향, 객체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절차지향으로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순서적으로. 그래서 처리해야 할 문제의 해결 과정을 큰 문제를 독립적인 기능으로 나눠서 일련의 순서에 따라서 처리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절차지향적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은 함수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함수 여러 개에다가 이제 시작해야 되는 코드를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썬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코딩을 해보겠다. 자, 관계 있는 데이터와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선언하는 클래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 적어도 C 언어에서 구조체라는 데이터 타입을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그걸 모르신다면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데이터가 있고 이 처리를 해야 될 데이터에 대해서 나는 프린트해라, 예를 들어서 더해라 이런 기능을 하는 걸 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와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어쨌든 선언을 하는 그런 단위를 객체지향에서는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클래스 파트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는 데이터 타입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객체지향의 개념의 가장 큰 특징인 상속, 다형성 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이썬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스타일로 한번 짜보겠다 라고 하신다면 앞에서 여러분들은 클래스를 이제 선언하셔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서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 그리고 독립적으로 또 함수도 독립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고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 자, 절차지향의 경우에는 일련의 명령어를 통해서 변수를 바꿔가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하죠. 그런데 함수형 프로그래밍 경우에는요, 기존의 함수와는 다른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한 함수의 사용으로 프로그램의 동작 및 예측에 대한 능률을 높여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써보신 분들은 그렇구나 라고 하실 텐데 이게 무슨 얘기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잠시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내용을 또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앞에서 우리가 객체, 함수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고차원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것, 자, 함수를 한번 볼까요? 자, 함수의 def로 선언하고 내 함수는요,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두 개의 값을 더한 값을, 그쵸? 두 개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두 개를 더한 값을
가지고 돌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위라고 얘기했는데 앞에서 제가 모듈이라는 표현도 했잖아요. 근데 특히 파이썬에서는요. 모듈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함수를 모아놓은 그런 개념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함수와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클래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자, 클래스는 관계가 있는 데이터와 그것에 대한 기능을 가진 함수를 하나의 단위로 클래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선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객체를 선언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잠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여기에 있는 각각 함수나 여기 클래스 뭐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진행할 강의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고차원 함수라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파이썬에서는 람다 함수라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 함수나 클래스는 이렇게 조금 몇 줄로 되어 있죠. 그런데 람다 함수는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람다 쓰시고 x, y, x 더하기 y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F1에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를 시작하는 거는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네, 파이썬에서는 함수 및 클래스의 정의가 끝나요. 끝난 다음에 들여쓰기가 없는 문장이 이제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C 언어는 보통 main이라는 함수를 찾아가는데요. 파이썬에서는 main이라고 하는 아예 함수라는 것을 여기에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프로그래머가 잘 설계하셔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냥 시작 코드라고 요게 주석입니다. 샵 기호로 하면 그래서 시작 코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죠. 예를 들어서 add라고 하는 함수에 100하고 200이라는 값을 넣어서 호출해라. 그럼 호출해서 와서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돌아오겠죠. 돌아온 결과값이 300이 여기에 출력되는 걸 여기에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자, 앞에 보시면 자, F1입니다. 근데 F1이 람다 함수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F1 가로에 여기에 XY죠. XY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서 여기에서 출력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30에서 50 더하는 거죠. XY를 더한 값이 다음과 같이 80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은 파이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파이썬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